안녕하십니까. 룸서비스 팀의 발표자 이강윤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에 대한 소개와 구조를 말씀드리고 각 팀원의 역할 분배 이유, 각 스테이지의 메커니즘과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한 뒤 활동에 대한 논의로 정리하고 시연 영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플명은 학교 미궁의 지하실이라는 방탈출 시리즈 1에 해당하는 게임입니다. 나머지 시리즈는 이후에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게임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제공되는 화면 안에서 단서나 아이템을 획득한 후 이를 통해 퀴즈를 풀어 탈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인지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희열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E에서 자바만을 이용하여 개발을 했습니다. 어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시작 화면에서 게임 시작을 누르면 스테이지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 서서 보기를 누르면 해당 시리즈의 스토리가 동영상으로 출력됩니다. 스테이지를 깨다 보면 스테이지 선택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어 있고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를 완료하면 엔딩이 보여지며 게임이 다시 리셋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당 한 개씩 스테이지를 분배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메커니즘의 스테이지를 제공하기보단 팀원 개인이 다른 느낌의 스테이지들을 각자 만듦으로써 사용자에게 플레이의 신선함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 어플에 있어 필요한 부분 한 개씩을 추가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어플의 시작 화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실행 후 첫 화면입니다. 학교 분위기의 백그라운드를 보여주고 버튼 두 개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게임의 서사를 볼 수 있는 버튼이고 하나는 게임을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먼저 스토리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유튜브 동영상 실행 메커니즘을 보면 먼저 기본 틀이 정의된 XML과 자바를 동기화한 후 유튜브에서 API 키를 지급받은 뒤 API 키 유효성 검사 이후 동영상을 실행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API 키란 프로젝트의 호출자를 식별하는 토큰입니다. API 키가 유효하다는 것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PI 키를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 파일 안에서 이니셜라이즈 메소드를 통해 API 키와 유튜브 플레이어를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이후 API 키가 유효하다면 초기화 성공 함수를 불러 영상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저희는 유저가 해결한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반응형 스테이지 선택 화면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1을 깬 후 게임 시작을 누르면 아래의 뷰처럼 바뀌고 여기서 스테이지 1을 클릭하면 갈 필요가 없다고 출력을, 스테이지 2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도록 하여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구현했습니다. 해당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DB에서 스테이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후 순차적인 if문을 통하여 현재 완료한 스테이지에 기반하여 알맞는 화면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처음 앱을 실행할 때 DB를 초기화해줘야 하고 이후엔 게임 시작을 누를 때마다 DB를 참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동적인 스테이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것은 Shared Preference를 사용하였고 이는 스테이지 2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의 발표를 맡은 유한빈입니다. 스테이지 1의 배경은 교실이며 학교로 같이 담력 체험을 오게 된 친구가 주인공을 교실에 가둠으로써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단계를 통해 특정 아이템인 그림 조각을 전부 모아야 합니다. 유저는 메인 액티비티인 교실에서 버튼을 통해 시점을 전환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저는 가방, 책상과 같은 특정 사물을 클릭하여 화면이 확대된 서브 액티비티로 이동하거나 암호를 푸는 행위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림 조각을 다 획득한 후 문의 잠금 장치인 액자를 그림 조각으로 다 채우게 되면 문이 열리며 스테이지 1이 종료되고 다음 스테이지 2인 미술실로 가게 되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탈출 퀴즈를 수도코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그림 조각에 해당되는 체크 POP 원등과 같은 변수를 어디서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퍼블릭 스태틱을 사용하여 전역 변수로 설정해주고 초기 값을 false로 넣어줍니다. 그림 조각 1을 얻게 되면 체크 POP1의 값을 true로 변경해줍니다. 액자를 클릭했을 시 그림 조각 4개를 전부 모은 상태라면 숨겨져 있던 완성본 그림을 보이도록 해줍니다. 만일 그림 조각이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조건문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간략한 토스트 메시지만 보여줍니다.
완성된 그림본을 누르면 스테이지 1의 엔딩으로 갈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스테이지에서 공통으로 구현된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이템을 이용하여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저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아이템 창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만약 아이템을 클릭하면 마치 아이템 창에 추가된 것과 같은 환상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도 코드를 보시면은 탈출 코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템을 획득하면 그에 해당하는 전역 변수 true 값으로 변경해줍니다. 만약 아이템 창을 실행할 때 특정 아이템에 해당하는 전역 변수의 값이 true일 경우 미리 설정해 놓은 아이템에 대한 뷰를 보이도록 변경해줍니다. 미리 설정된 뷰는 아이템의 이미지, 이름, 설명이 XML 코드를 통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를 시 인텐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하고 종료하는 코드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아이템 창 이외에 저희는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스테이지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다른 텍스트가 들어가야 하기에 저희는 코드를 간략하고자 가공되지 않은 txt와 같은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 텍스트 뷰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전역 변수가 모여있는 클래스의 데이터를 읽어올 메소드인 inputString과 데이터를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스캐너, 데이터를 보여줄 텍스트 뷰를 선언해줍니다. 일단 로우 데이터를 불러오고 스캐너를 통해 데이터를 UTF-8 형식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이후 연결해준 텍스트 뷰를 보이게 설정한 후 데이터의 첫 문장을 텍스트 뷰에 삽입하여 보여줍니다. 이후 다음 문장이 있다면 역시 삽입하여 띄워줍니다. 모든 문장을 읽었을 경우 텍스트 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숨겨줍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인 미술실 구현을 맡은 발표자 오혜린입니다. 이번 스테이지의 흐름은 탈출을 위한 최종 문제를 풀기 위해 총 3개의 힌트가 필요합니다. 그중 2개의 힌트는 서브 화면에 나오는 퀴즈를 풀어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1개는 최종 문제를 풀 때 제공됩니다. 스테이지에서 사용한 액티비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 스테이지와는 다르게 드래그해서 화면을 이동 및 확인할 수 있고, 서브 화면으로 전환되는 3개의 버튼이 존재합니다. 서브 화면에서는 백 버튼을 사용하여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 문제를 풀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탈출 화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술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뷰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스토리를 전개하고 아이템과 힌트를 획득하면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횟수 제한을 통해 같은 내용의 텍스트가 중복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Shared Preference를 사용해 게임 도중에 화면을 이탈해도 기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미술실의 특성을 살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을 구현했고, 다른 퀴즈들의 경우 조건문을 사용하여 답안을 비교하고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 합니다. 3개의 힌트를 통해 미술실을 탈출하면 공포 BGM이 깔린 탈출 화면으로 전환되며 끝이 납니다. 미술실의 특징이 될 만한 그림판은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 onDraw와 onTouch 이벤트를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onDraw의 메소드의 특성은 캔버스를 호출하여 이 안에서 펜의 섬, 두께와 컬러 등 다양한 페인트 특성을 설정합니다. onTouch 이벤트는 터치 상태일 때 이벤트를 설정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경로 변수 x, y를 이용하여 터치했을 때와 터치로 멈췄을 때로 이벤트를 각각의 케이스로 나누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종료 및 재접속을 하였을 때 이전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Shared Preference를 이용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여러 저장 방법 중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며 개발에 필요한 크지 않은 변수와 값들을 내부에 저장하기에 적당합니다. 우선 메인 GV save 자바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린 값으로 5개의 스테이지를 false로 설정해줍니다. 그 후 탈출할 때마다 해당 스테이지를 true 값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이 되면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에서 get 불린을 불러와 true 값으로 변경된 스테이지를 탐색합니다. 탐색된 파트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작동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스테이지 3 발표를 맡은 이강윤입니다. 스테이지 3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는 먼저 단서 3개를 얻고 퀴즈 1을 풀어야 합니다. 퀴즈 1을 풀게 되면 새로운 액티비티가 나오며 단서 1개를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다른 화면에서 단서 1개를 더 얻은 뒤 퀴즈 2를 해결하면 탈출입니다. 스테이지 3은 3개의 루트 액티비티를 위주로 진행됩니다. 루트 화면에서는 하단 버튼을 통해 시점 전환을 할 수 있고, 힌트 스킬과 아이템 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단서를 얻는 액티비티들은 투명한 버튼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테이지 3에선 총 16개로 구성된 액티비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의 메인 기술은 다음 4가지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세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기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횟수 제한 구현입니다. 횟수 제한을 통해 스테이지 3에선 중복 스토리 메시지들을 생략하게 하며 힌트 버튼을 누른 횟수를 통제하고 어떤 퀴즈에 힌트를 줄지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각 상황에 맞는 변수들을 자바 파일에 퍼블릭 스태틱으로 선언한 뒤 유저가 생성하는 모든 이벤트마다 관련 변수를 변화시키며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 이벤트를 처리를 할 땐 해당 변수에 따라 알맞는 핸들링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중복된 스토리를 통제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y 넘버 자바 파일에 try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후 해당 화면이 실행된 후 try 변수의 숫자가 0이면 스토리를 보여준 후 1을 추가하고 만약 0보다 크면 스토리를 생략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횟수 제한은 이외에도 뒤에 나올 기술들의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이얼로그 액티비티를 사용한 힌트 창입니다. 힌트 버튼 try라는 변수와 퀴즈1 솔브드라는 변수를 참고합니다. 힌트 버튼 try는 유저가 힌트 버튼을 누른 횟수를, 퀴즈1 솔브드는 퀴즈1이 풀렸는지 확인을 하는 변수입니다. 메커니즘을 확인해보면 버튼 try 숫자를 참고하여 0과 1인 상태라면 퀴즈1 솔브드 변수를 확인합니다. 퀴즈1 솔브드가 0이라면 퀴즈1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퀴즈1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고 0이 아니라면 퀴즈1이 풀린 상태이므로 퀴즈2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의 퀴즈에 대한 기술입니다. 퀴즈 1과 퀴즈 2는 메커니즘이 유사하므로 퀴즈 1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퀴즈 1이 안 풀렸다면 유저가 답안을 입력하게 하고 답안을 비교하며 답안이 동일하다면 퀴즈 1 솔브드 변수에 1을 더해주고 다음 액티비티를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변수가 0이 아닌, 즉 퀴즈가 이미 풀렸다면 바로 다음 액티비티를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답안 입력은 에디 텍스트를 통해 유저가 입력하게 만들고 텍스트를 스트링으로 받아와 스트링 컴페어 메소드를 통해 답안 비교를 실행했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인 음악실입니다. 해당 파트 구현을 맡은 발표자 유영서입니다. 스테이지 4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는 힌트를 찾아 퀴즈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퀴즈를 모두 해결하여 아이템 4개를 얻습니다. 이후 마지막 퀴즈를 해결하여 음악실을 탈출합니다. 스테이지 4에서 사용된 액티비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서브 화면으로 이동하고 피아노 화면은 특정 위치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힌트와 퀴즈는 화면 속 버튼을 숨겨놓는 방식으로 구상하였으며 퀴즈를 해결하여 아이템을 획득한 후에는 화면을 터치하여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4 수도코드인 사운드풀과 미터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운드풀을 이용한 피아노 액티비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짧은 소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운드풀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자바 코드에서 사운드풀을 선언한 후 이에 대한 객체를 생성하여 로 파일에서 각각의 피아노 소리를 참조하였습니다. 이후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하여 XML에 정의해둔 버튼의 아이디를 참조해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위치에 맞는 음정이 나도록 구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퀴즈 1에서 소리를 듣고 문제를 맞추는 퀴즈를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사운드풀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후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하여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1초씩 실행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터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퀴즈2의 액티비티입니다. 그래드 모듈에 코드를 작성하여 미터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Teams XML에서 미터뷰에 필요한 요소인 최소, 최대 숫자 개수를 스타일에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f문 함수를 사용하여 정답을 판별하게 됩니다. 다음은 5번째 스테이지 지하실입니다. 해당 파트 구현을 맡은 발표자 이상우입니다. 스테이지 5 지하실에서는 아이템 1과 힌트 1을 이용하여 퀴즈 1을 해결하고 아이템 2를 이용하여 퀴즈 2를 해결합니다. 퀴즈 2를 해결한 후 얻은 아이템 3와 힌트 2를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인 퀴즈 3를 풀어 탈출합니다. 스테이지 5 지하실은 메인 액티비티 2, 3, 4, 5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5 수도 코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5 수도 코드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TV 채널 전환입니다. 먼저 카운트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여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킵니다. 또한 if-else 문을 이용해 카운트를 11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출력되어 실제 TV 채널이 전환되는 것처럼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패턴 락뷰입니다. 패턴 락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들 모듈에 패턴 락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패턴 락뷰를 상속하여 만들어진 함수에 사용자가 패턴을 그리는 동안 패턴이 지나간 순서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저장된 값을 패턴 투 스트링을 이용해 스트링형으로 변환한 후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패턴 입력을 끝냈을 때 리스트에 저장된 스트링 값을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if문을 이용해 정답과 스트링 값을 비교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패턴 락뷰를 사용해서 구현한 퀴즈3 액티비티와 정답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프닝 영상을 mp4 파일로 저장하여 재생시키려고 하였지만 더 간단한 방법으로 유튜브 API를 이용해 화면 재생을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아노 건반을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한 결과 어플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 사운드 풀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디자인과 중복 코드 처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